안녕하세요. 봉혜쌤입니다. 시나브로 9급 특강 오늘은 5강인가요? 네, 4강은 모의고사 관련이었고 다시 운문문학 관련해서 5강을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표현과 시상 전개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치처럼과 같이 연결어를 사용하여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비유하는 방법은 은유법이라고 합니까? 땡! 네, 직유법이죠. 뭐뭐처럼, 뭐뭐같이. 겉으로는 모순인 듯하나 그 속에 진리를 담아 표현하는 방법을 반어법이라고 합니까? 역설법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역설법이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과 같은 흐름으로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은 땡땡의 흐름에 따른 전개 방식이다. 땡땡은 그렇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감상, 네, 시에서 감상은 시를 감상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데요. 먼저 시의 소통 구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에는 당대 현실을 살아가는 시인의 삶과 사상, 정서, 가치관 등이 담겨 있죠. 독자는 이런 것을 수용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면서 작품을 적극적으로 감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한 편의 시,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은 시인과 독자 사이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 시의 소통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 네, 현실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작가, 네, 시인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다음 작품, 네, 어디서 본 것 같죠? 중학교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자, 네, 작품이 있다면 현실, 그 다음에 작가, 독자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는 어떻게 감상해야 되느냐? 시를 감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네. 그렇죠.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 이거 왜 잘 안 쳐질까요? 자, 시의 소통 구조에서 나왔던 것들이 이 감상하는 방법에서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과 관련이 있죠. 내재적 관점, 네, 내재적 감상, 네, 내재적 감상, 내재적 감상, 내재적, 외재적, 내재적 감상을 다른 말로 절대론적, 절대론적 관점, 네, 내재적 관점, 절대론적 관점 같은 말이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절대주의적 관점이라고도 하고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작품 자체의 내적 요소들, 화자, 청자, 시적 화자의 정서나 태도, 어조, 시어, 운율, 표현법, 시상 전개 이런 등등의 형식적 내용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작품만 놓고 작품 안에서 감상하는 방법이 뭐다? 내재적 관점, 내재적 감상, 절대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재적 감상, 외재적 관점에는 우리 앞에서 지금 내재적 감상에서는 작품을 얘기했잖아요. 그 이외에 이것들이죠. 현실, 작가, 독자를 가지고 감상하는 방법이 외재적 관점, 외재적 감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자, 현실을 가지고 간다. 현실. 현실을 가지고 감상하는 방법이 그렇죠. 반영론적 관점입니다. 반영한다. 작품과 현실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관점으로 작품이 창작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사회상을 고려하면서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시뿐만 아니라 소설이나 다른 작품도
해당이 되는 방법들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시를 감상하는 방법이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실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다음은 네, 작가죠, 작가, 시인, 네, 작가론적 관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작가가 어떤 표현을 하고 싶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품과 작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관점으로 작가의 생애, 사상, 작품의 창작 의도를 고려하면서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입니다. 작가 중심으로 감상하는 방법, 표현론적 관점이죠. 표현론적 관점. 네, 작가 중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뭡니까? 네, 독자입니다. 독자. 독자를 중심으로 네, 효용론적 관점.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어떤 효용이 있느냐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작품과 독자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관점으로 독자가 작품을 통해 얻는 교훈, 어떤 것을 배웠냐, 얻었냐, 감동 이런 것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이 효용론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시를 감상하는 방법 외에는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 크게 두 가지. 내재적 관점에는 절대론적 관점, 외재적에는 표현론, 반영론적 효용론. 표현론은 작가, 반영론은 현실, 효용론은 독자, 절대론적은 작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재적 감상은 작품을 작가, 시대, 독자 등 외부 세계와는 독립적인 개체로 보는 것인데 작품 자체에 주목해서 작품을 감상하는 반면에 외재적 감상은 시의 외부적인 상황과 연관지어서 작품을 감상하죠. 이처럼 시 자체로 이해하느냐, 시의 외부적인 요소를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작품을 풍부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관점으로 작품을 감상하게 되면 작품 감상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론적 관점으로만 감상했을 때는 전혀 다른 의미로 감상이 되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반영론적 관점으로 작품을 한번 또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를 감상하는 맥락. 문학 작품은 사회, 문화, 문학사, 상호 텍스트 등 다양한 맥락 속에 존재하니까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과 관련된 맥락을 고려하면서 읽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창작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환경이나 독자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화적 환경을 고려하여 작품의 의미를 분석하는 이 맥락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위에서 보면 시대 반영을 하는 그런 어떤 반영적 관점이랑 비슷하게 보이지만 약간 다른 것이 좀 더 이제 폭넓게 사회 문화적인 것들을 고려한다. 당시 시대 상황을 되게 폭넓게 보는 겁니다. 문학사적 맥락은 문학의 시대적인 흐름과 전통 속에서 작품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평가하는데요. 문학사가 조금씩 변하죠.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어, 이런 어떤 문학사에 또 변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알고 감상하면 좋다는 거고요. 상호 텍스트적 맥락은 해당 작가의 다른 작품이나 또는 다른 작가의 작품과 주제가 같은 그런 작품들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좋다. 이게 이제 수능에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시를 감상하는 맥락으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고 시 감상을 위한 자료의 유형에는 수능에서는 작품에 대한 이해의 단서이자 감상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보기나 지문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제시되는 자료는 보통 작가의 생애나 작품 경향, 표현론적 관점이죠. 창작이나 시대적 배경, 이건 이제 반영론적 관점, 또 사회문화적 맥락에 해당되고요. 작품에 대한 비평등과 같은 내용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정보 제시 유형 또는 뭐 작품 제시 유형, 뭐 도식화 유형 뭐 이런 식으로 어, 자료를 제시해 주면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를 감상하는 방법.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